자, 산화와 환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산염기인데 산염기하고 산화환원은 달라. 산과 염기는 그냥 어떤 물질이고요. 산화환원은 물질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라서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요. 산화 반응이라는 것과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A도 B도 아닌 전혀 새로운 물질 C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렇게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화학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에도 어떤 규칙성,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산화 반응은 어떤 걸 산화 반응이라고 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이거 몇 개야? 2개고 이거 몇 개야? 3개면 몇 개 돼야 돼? 6개 돼야죠. 3,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산소와 결합해요. 철이라는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 철은 산소와 결합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산소와 결합하는 물질로 바뀌었네. 이렇게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이런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산소와 결합할까? 라고 하면 산소와 결합하기 위한 산소와 결합하는 것들의 가장 보편적인 건 물질이 뭐 할 때? 물질이 뭐 할 때 산소가 꼭 필요한 줄 아세요? 탈 때요. 그래서 종이를 태운다든가 철을 태운다든가 물질이 타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타니? 산소가 있어야 타거든요. 왜? 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야 타는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탄다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그렇죠. 연소. 그래서 연소 반응할 때가 반드시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만드는 걸 산화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어떤 물질에 산소가 달라붙는 게 산화 반응이네? 그래. 산소가 달라붙는 게 산화 반응인데 문제는 산소가 달라붙을 때 빠르게 달라붙냐 아니면 천천히 달라붙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태가 약간 달라. 산소가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달라붙는데 천천히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대단히 빠르게 해서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라붙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물질이랑 결합을 산소가 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리라고 하는 물질에 산소가 달라붙어 산화구리가 되는 건 똑같은데 산화구리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때 이 산소가 천천히 달라붙어도 산화구리, 빠르게 달라붙어도 산화구리야. 생성물 똑같아. 근데 문제는 속도가 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빠르게 달라붙을 때만 빛과 열이 많이 발생해.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다라고 하는 연소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산소가 구리에 천천히 달라붙으면 빛이 발생 안 해. 열도 조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천천히 달라붙으면 똑같이 산화구리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빛은 발생하지 않고요. 미량의 열만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린 그걸 뭐 했다라고 표현하냐면 녹슬었다라고 표현해.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녹슨다와 탄다의 금속의 차이점은요. 산소가 달라붙는 건 똑같지만 산소가 결합하는 속도야. 속도 차이야.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른 것뿐이야. 근데 둘 다 산화 반응인 건 맞죠. 그래서
그래서 결과물만 보면 결과물을 우리가 화학 반응을 쓸 때는요 물질만 쓰기 때문에 현상은 안 쓰거든요. 이건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만 써놓으면 이거는 탄 건지 녹슨 건지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과물은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게 됐으니까 산화 반응인 건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구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건 연소와 녹슨다가 산화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하나 더 있어. 너네 반드시 산소 있어야만 하는 거 뭐냐?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동물, 식물의 몸속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도요. 내가 먹은 음식을 산소가 결합시켜서 분해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은 밥이라는 거 안에는 포도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 포도당을 산소가 결합해서 이 포도당을 부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도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일어나는 과정도 산소가 물질이랑 결합하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호흡도 산화 반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되겠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화를 표현하는 게 연소, 녹슨다, 호흡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과를 깎아놨더니 시간이 지나면 사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색깔이 누렇게 바뀌죠. 됐죠? 네,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색소가 바뀌어요. 색소라고 하는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과가 누렇게 바뀌거나 또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단풍이 물들죠.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나 또는 사과가 맨 처음에 파랬다가 잘 익으면 붉은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갈변한다 그래요. 이 갈변하는 현상도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바로 산화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산화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이걸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산화는 대충 느낌이 왔어. 산소가 달라붙는 거, 그거 산화? 그 산소가 달라붙는 건 연소, 녹슨다, 호흡한다, 갈변한다 이런 거 있어? 네. 근데요. 이 산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산화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하겠다. 환원됐어요가 뭐야?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되돌아갔어요. 이 뜻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환원 반응했다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했던 아이한테서 산소를 떼어내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 다시 말할게요. 여기에 있는 산소와 결합한 산화 구리를 됐죠? 순수한 구리와 산소로 뜯어버려. 그래서 구리한테서 산소를 제거시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환원이 일어났어요. 환원 반응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겠다고요. 이해돼? 산소와 결합하는 건 산화 반응이고요. 산소를 뜯어내는 건 환원 반응이라고 하겠다고. 이해해? 하겠니? 네. 자,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은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에요. 이걸 환원 반응이라고 하겠다. 되겠니? 자, 그러면 금속에 산소가 달라붙는 건 산화. 우리가 연소됐어요 또는 녹슬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속을 가만 놔두면 됐어.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녹슬어 가죠. 그 녹슨 금속을 우리가 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실제로 땅을 파면 산화구리, 산화철 이런 거 막 나옵니다. 근데 그거로 집 질 수 있어? 없어요. 그걸로 전선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전선 속에 들어가 있는 건 구리가 들어가 있니? 산화구리가 들어가 있니? 구리만 전류가 흐르게 하고요. 산화구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단한 철골로 져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철골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철이니 아니면 산화철이니 아니면 둘 다니? 순수한 철만 단단해요. 산화철은 녹슨 철이야 손톱으로 긁으면 부서집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땅 속에는 이렇게 산화철의 형태나 산화구리의 형태로 금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못 쓴다고요. 그럼 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순수한 구리나 산화철을 철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산소를 뜯어내는 환원 반응을 해야죠. 그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기 위한 환원 반응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재련해요. 이렇게 재련해요. 그래서 재련을 하는 공장을 우리가 제철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철소가 어디게요? 포항. 그렇죠. 포항제철. 들어봤어요? 그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재련이라는 반응들이 바로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이다. 알겠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반응과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되게 특이하게 이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놈이 산소를 얻으면 반대로 다른 놈은 산소를 뭐 하는 거야?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네. 산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주는 애들 입장에서는 산소를 뺏기는 거고요. 받는 애 입장에서는 산소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반드시 한 화학 반응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걸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따로 일어나는 반응이 없어요. 선생님, 여기서 얘는 산화만 일어나는 반응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산소 기체 입장에서는 자기의 산소를 잃은 거죠. 얘는 환원된 거예요. 됐어. 얘는 환원됐죠? 그러면 여기 있던 아이가 나와서 산소 기체가 된 거잖아요. 산소 기체 입장에서 산소를 얻은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화학 반응에서는 한 놈이 환원을 하면 한 놈은 산화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식 안에 혹시라도 산화되는 놈이 하나 있다. 그럼 그 옆에 환원되는 놈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산화 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산화라는 게 뭔지 개념 잡으세요. 산소를 얻는 겁니다.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화학 반응 안에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됐어? 산소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예쁘게 그려놓은 게 그 옆에 있는 페이지요. 85페이지에 있는 산화구리와 탄소를 화학 반응시키는 건데 산화구리는 얘예요. 잘 봐. 산화구리라고요. 선생님 이거 CuO 맞아요? CuO2나 CuO2O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 CuO2 이런 거 없어요. CuO2O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배웠었죠. 구리는 전하량이 얼마야? 2+야. 산소는 얼마야? 산화이온은 2-야. 그래서 1대1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쓸 때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들은 아예 외워지는 거죠.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얘네들 전하량 생각해서 화학 반응식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 구리가 있다고 치는데요. 제철소에서 금속에 있는 산소를 뜯어낸다고 했잖아요. 뜯어낼 때요. 이거 그냥 잘 안 뜯겨요. 구리에 달라붙어 있는 산소는요. 둘이서 안 뜯어지려고 엄청나게 세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뜯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산소를 뜯어야 전선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뜯어요? 라고 하면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산소가 구리를 좋아해서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산소를 뜯어야 돼. 어떻게 뜯을까? 더 좋아하는 걸. 그렇죠. 산소가 더 좋아하는 거 집어넣으면 돼요. 산소가 더 좋아하는 거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냐? 엄마가 아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엄마 옆에 공유가 나타나면
일단 엄마는 갈등을 하겠지. 안 해요? 갈등 안 해요? 아빠가 엄청 좋으니까. 아니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사귀고 있는데 더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헤어지면 되니 안 되니? 네. 안 된다. 그건 우리가 이성으로 달리는 거죠. 감성은 그렇다는 거죠. 얘네들은 감성밖에 없는 애들. 그래서 결합력에 더 센 아이를 집어넣으면 옮겨봅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탄소예요. 탄소요. 산소는 탄소 무진장 좋아합니다.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 집어넣으면 드니 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 탄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되겠니? 그러면 이거 완벽한 화학 반응식일까 아닐까? 자 그럼 빨리 만들어.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 아시죠? 왜? 산소 원자가 한 개였는데 몇 개 돼야 돼? 두 개 돼야 돼. 화학 반응식 완성해. 너네 오늘이 나한테 배우는 화학 마지막 내려요. 다음 주부터 나하고 무리할 거야. 빨리 해. 그동안 배운 거 다 써. 됐지? 했어? 그럼 E, CU. 얘는 1 계속 부르라고. 얘는 2 얘는 1 됐죠? 1이라는 숫자 써 안 써? 안 쓰니까 생략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쓰셔야 완벽한 화학식이고요. 여러분들의 착각 탄소,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고체입니다. 우리 화학 반응식 쓸 때 원래는 상태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가로치고 솔리드 S라고 써야 돼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탄소가 기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탄소라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기체인 거죠. 탄소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탄소 덩어리가 흑연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됐어?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라는 건 흑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고체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탄소가 기체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탄소라는 고체를 우리가 그냥 C라고 써요. C2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탄소와 결합해서 순수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됐는데 그럼 이제 보자. 반응하기 전에는 구리에 산소가 달라붙었다가 화학 반응이 끝나니까 순수한 구리가 됐어. 자 빨리 얘기해. 구리의 입장에서 산화됐니 환원됐니? 뭐 됐어? 산소를 얻었어 잃었어. 산소를 잃으면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이거 환원됐어. 그럼 환원이 일어났네. 그럼 그 안에 산화된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치? 산화는 누가 됐을까? 산소와 결합하게 된 거. 누구니? 탄소.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았다가 산소를 얻게 됐잖아요. 얘가 산화돼요.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이 됐어?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스타터라서 모든 걸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반은 나름 잘 알아듣는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얘를 환원시켜준 게 누구야? 누굽니까? 탄소죠. 됐어? 내가 너한테서 산소 뺏어줬잖아. 누가 뺏어줬어? 탄소가 뺏어줬어. 됐어? 그래서 환원시켜준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환원제. 됐어? 그래서 탄소가 바로 이 반응에서 환원제의 역할을 했어요. 환원시켜준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내가 널 산화시켰죠. 네. 그걸 산화제라고 하겠죠. 누굽니까? 윤도예요. 산화제나 환원제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질한테만 부를 수 있어요. 반응물질한테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생성물질한테는 그런 이름 붙이면 안 돼. 반응물질한테만 붙여주는데 그 중에서 환원된 애는 무슨 제? 산화제. 알겠어? 산화된 애는 무슨 제? 환원제로. 그래서 부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요. 요렇게요. 됐죠?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가 무슨 뜻인지 찾을 수도 있으시면 되겠네요. 되겠냐? 자, 근데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야. 기본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중3 때 배웠는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고등학교로 다 올라갔어요. 고등학교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미친 듯이 터져 나오는데 왜 올라갈게요? 어려웠으니까. 이게 어렵대요. 아이들이 배울 때. 그러면서 이게 산화환원의 근간이야. 이게 산화환원의 근간인데 이것만으로는 산화환원 반응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이거의 확장된 개념의 산화환원 개념이 생겨요. 루이스의 산화환원. 그래서 누군가의 산화환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화환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장된 개념까지가 같이 나온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것까지도 보여드리는 게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면 나머지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 기본을 천천히 설명해 봤어요. 산화라는 것과 환원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그 산화와 환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산소와의 결합이에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할 거야.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할 거야. 결합한다는 표시, 잃어버린다는 표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반응이고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반응이에요. 그 산소와의 결합 유무에 따라서 연소, 녹슨다, 그 다음에 갈변한다, 호흡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산소와의 결합 유무로 산화 환원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 보편적 방법이었죠. 근데 사실은 산소와의 결합 유무 말고요. 전자의 출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꼬매나. 얘 누구야?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했어. 전자를 뭐 한 거야? 하나 잃었죠. 그래서 전자 튀어나온 애가 여기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됩니다. 그 전자를 잃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 반응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 반응. 그럼 선생님, 얘 봐요. 됐죠? 얘 됐어요. 얘는 전자를 뭐 했니?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됐겠죠. 산소를 얻는 반응은 뭐라 그럴까 그러면? 이걸 환원 반응이라고 거꾸로니까. 알겠습니까? 네.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요. 전자를 거꾸로 얻어서 음이온 되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야. 이해돼? 이렇게 설명해요. 그죠? 전자의 출입으로도 산화 환원 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요. 해볼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건데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뱉어내면 돼. 알아듣겠는 사람들만 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결합에는 세 종류 있다 그랬다 이 새끼들아. 얘기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그럼 그 중에서 얘는 무슨 결합일까? 얘는 무슨 결합일까? 이온 결합이죠. 왜? 구리는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맞아.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거야. 네. 그러려면 얘네들은 이온으로 결합했겠죠. 구리가 무슨 이온이었을까? CU 2 플러스 양이온. 됐어. 산소는 뭐였을까? O2- 음이온. 됐어.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순수한 구리 원자가 아니고 구리 양이온이라고. 알겠냐? 근데 얘가 뭐 됐어요? 순수한 구리 원자 됐죠. 그럼 얘는 전자를 뭐 하거니? 얘가요? 얘 됐다고요. 두 개 얻어요. 그렇죠. 전자를 얻었어.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네, 그렇고. 산소를 잃었어요. 환원됐어요. 됐어? 이 얘기가 구리가 전자를 얻었어요.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전자를 얻으면서 산소를 버려버릴 거야. 됐어? 됐어?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산소가 가지 않아.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서 잡았던 그 부분을 다른 애로 메꿔주고 나가야 돼. 됐어? 네, 전자를 대신 거기에다가 채워주고 산소가 나가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 아니,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전자 누가 줬을까? 그 전자 누가 줬을까? 산소가 준 거야. 됐어? 그럼 산소는 전자가 필요했었는데 얘랑 헤어지기 위해서 전자를 줬어. 그럼 필요한 전자는 누구한테 얻어야 돼? 누구한테? 탄소한테. 얻어서 이산화탄소 됐거든요. 어떻게 얻어? 얘는 무슨 결합할게? 빨리 얘기해. 탄소, 금속, 비금속. 비금속. 얘 뭐?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공유 결합. 됐어? 그래서요. 아까는 구리한테 아예 산소를 받아서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합을 끊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전자 주면서 산소는 나오잖아? 그러면 산소는 불안전한 상태가 되잖아? 그 불안전한 상태를 완벽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탄소와 뭐하니?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탄소의 입장에서 산소한테 전자를 줬다라는 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산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의 출입으로도 산화환원이 충분히 설명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다. 거꾸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의 출입으로도 산화환원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산화환원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요. 수소와의 산소랑만 결합해? 수소랑도 결합해? 수소를 잃는다는 산화 반응이고 수소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빨리 외우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찾는 거죠. 산화 반응은 산소만 결합하는 거고 그걸 뺀 나머지 잃는 반응이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산화 반응은 산소만 얻는 거고 수소나 전자는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라고. 이해됐죠? 네. 환원은 거꾸로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 없겠죠. 산화만 확실히 외우십시오. 자, 이 수소의 출입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게 바로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광합성을 거꾸로 하면 호흡이야. 호흡을 거꾸로 하면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누가예요?
식물이죠. 광합성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라고 배웠냐?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뭐하고 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6개하고 물 6방울 필요해요. 광합성 하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흡수하고 물은 뿌리털이 흡수해서 됐어. 잎은 다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잎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공장에서 됐어. 공장을 가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게 바로 비대너지야. 됐어.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포도당이라는 물질이야. 알겠어?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요거야. 요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됐어? 네. 그러면서 이 포도당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 찌꺼기가 바로 산소라는 물질이야. 요게 만들어져. 그래서 광합성의 목적은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염을 만드는 거야. 이게 광합성의 목적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식물밖에 없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밖에 없어. 동물은 못해. 알겠어? 그러면 동물은요, 식물들이 만든 포도당을 거꾸로 산소를 흡수해서 그래서 이걸 먹고 에너지를 내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역반응이 호흡 반응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냐? 자, 근데 광합성으로 설명할게요. 광합성은요, 사실은 이 포도당의 근간은 뭘까? 물일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일까? 거기다가 물 속에 있는 수소를 뜯어서 자기 몸속에 넣는 거야. 그게 포도당인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안에다가 물에서 수소 뜯어다가 집어넣으면 포도당이 돼요. 됐니?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입장에서는 수소를 뭐 한 거니? 수소를 뭐 한 거니? 얻었어. 수소를 얻으면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산소를 뺀 나머지를 얻는 건 환원 반응입니다. 그럼 물의 입장에서 뭐야? 수소를 뜯기고 산소만 남았네? 이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이해돼? 이해되겠어? 그럼 꼬맹아, 얘 환원됐어. 얘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산화제. 얘 산화됐어. 얘 무슨 제야? 환원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돼?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처음에 들으면 뭐가 이렇게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조건이 복잡해? 라고 하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다. 산소와의 결합 유무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의 결합 유무고 전자의 출입이다. 그 중에서 산소를 얻는 게 산화 반응이고요. 전자나 수소는 잃어야 산화 반응이다. 그 산화와 환원 반응은 화학 반응은 무조건 산화 환원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화 환원을 포함하고 있는 화학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화학 반응도 있어요. 그 중에서 산화 환원을 포함하고 있는 화학 반응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광합성 호흡 산화 환원 반응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연소, 녹슨다, 재련한다, 그 다음에 발변한다, 이런 것들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겠어?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딱 보면 산화환원 반응인 거를 찾아라 라고 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산화환원 반응인 걸 찾아라 라고 하면 그 반응식이 혹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방법, 산화제, 환원제가 뭔지 그 안에서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86페이지 오시면 산화환원을 판단할 때 전자의 이동으로도 산화환원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금속이 양이온 되는 건 전자를 잃는 거니까 산화 반응이고요. 어떤 아이가 음이온 되는 건 전자를 얻는 거니까 환원 반응입니다. 그죠? 라고 하는 것들이 예쁘게 86페이지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87페이지 우리가
아까 산염기 배웠을 때요. 지난주에 산염기 배웠을 때 산성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산성 물질에다가 금속 집어넣으면 금속을 녹이면서 수소기체 발생시킨다고 했어. 이걸 자세히 보면 염산이라는 아이한테, 그래서 염산한테 제가 뭐 집어넣었다고 칠까요? 마그네슘 덩어리를 넣었다고 칠까요? 이렇게 되면 수소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녹입니다. 막 녹여. 녹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금속 덩어리, 금속 양이온으로 바꿔서, 됐어? 네, 얘를 이렇게 양이온으로 바꾸면서 뜯어내. 그래서 얘네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금속들이 녹아 들어가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마그네슘이 밖으로 나오면서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이 금속을 녹여라고 하는 건 금속을 양이온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금속이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를 보면 얘는 전자를 뭐 했니? 얘기해 빨리. 전자를 잃었어. 산화양 환원이야. 산화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산성이 금속을 녹이면 반드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됐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음이온이랑 결합하고요. 이때 얘를 얘한테 줬으니까 얘는 순수한 수소기체가 돼서 뜯어져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성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기체 발생해 라고 하는, 우리는 앞에서 그냥 요 얘기만 배웠는데 이거를 실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런 모습이야. 이걸 실제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런 모습이라서요. 금속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금속 양이온이 된 거니까 금속은 산화된 거고요. 됐죠? 자, 산성의 입장에서는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수소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다? 산원 반응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금속이 이런 식으로 금속을 녹이는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87페이지에 나와 있어. 네,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이 가장 어려워서 수능에서는 화학1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 나옵니다.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이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좀 제일 복잡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인 거 요것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88, 89페이지에 있는 8문제 풀어서 채점까지 하시면 제가 7분 있다가 여기 해당되는 것을 질문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하고 어디? 127쪽 1, 2번. 127번에 1번과 2번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그러네요. 그게 답이면 둘 다 체크하면 되고 아니면 버리면 되겠네요.
여기 왜 소문자 2가 있어요? 네, F2. 아니 그냥 앞에 큰 숫자 2 있고 소문자 2 있고. 아, 이거요? 이거는 전자 표시예요. 선생님이 마그네슘 양이온 되면서 전자 2개 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거 전자를 일렉트로닉 그래서 E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전자 표시예요.
자, 8문제 다 풀었어? 채점도 했어? 네. 볼게요. 8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8문제 푸는 거였어요. 10문제 풀었어? 자, 그러면 1번 126번부터요 133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설명할까요? 133번 133번이 골 때려요. 또 그 정도면 돼. 그린 가와 같이 붉은색 구리 조각을 그랬는데 보면은 네 눈에는요 산소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보일까? 안 보이죠.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화학 반응을 했을 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일 만큼의 티나는 반응들이 별로 없어서. 근데 산화구리는요 티가 나요. 왜? 산화구리는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산화환원을 설명할 때 주로 산화구리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주로 설명하는 이유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설명을 주로 산화구리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두 개의 산화구리를 그래서 탄소와 결합해서 반응을 시키면요. 우리가 두 개의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죠.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죠. 근데 탄소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탄소에다 안 집어넣고 그냥 불꽃에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수한 구리일 때는 무슨 색이냐면 구리일 때는 무슨 색이니? 붉은색이죠. 근데 이게 산화구리가 되면 무슨 색이니? 검정색이에요. 이게 뭐야?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구리인지 산화구리인지가 눈에 확 보여서 예의를 하는 건데 탄소가 없으면 어떡하냐면 불꽃을 이용해서 반응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콜렌 불꽃이던 아니면 촛불 불꽃이던 상관없어. 모든 불꽃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바깥쪽의 불꽃을 우리가 바깥쪽이니까 당연히 겉불꽃이에요. 겉에 있는 불꽃은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서 무색투명합니다. 했니? 얘는 무색투명합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불꽃을 우리가 속불꽃이에요. 속불꽃은요 겉불꽃에 비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좀 낮습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톤색을 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색깔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순수한 구리 덩어리인 붉은색 구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넣고 가열하면 이 순수한 구리가요 겉불꽃으로부터 산소를 막 공급받아.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로 바뀌어 겉불꽃 속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리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이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구리는 붉은색이었다가 무슨 색으로?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서 산화가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불꽃을 다른 말로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잘 공급한다 그래서 산화불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속불꽃은요 산소를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다른 물질로부터 산소를 막 뺏고 싶어 해요.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화구리를 만들었잖아. 만들어 놓으면 그 검정색의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이렇게 넣어. 속불꽃에 이렇게 산화구리를 넣으면 이 산화구리 속에 있는 산소를 뜯어서 속불꽃이 자기가 탈 때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속불꽃 속에서는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와 산소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화학 반응이 주로 일어나요. 됐어? 그래서 구리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뺏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내 눈에 보여요. 검정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가 됩니다.
뭐냐면 그린 가와 같이 붉은색 구리 조각을 붉은색이라는 건 순수한 구리 조각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 곳에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검은색 산화구리가 돼. 자, 그 다음에 검게 변한 구리판인 산화구리를 나와 같이 속불 곳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다시 붉은색인 환원 반응이 일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 라고 했는데 1번 구리가 산화되었다는 건 다시 구리가 산화되었다가 다시 환원되는 과정이다 맞는 거고요. 겉불꽃에서 구리는 산소와 결합한다 맞고요. 속불꽃에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그냥 순수한 그래서 산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불꽃에서 탄소는 환원작용을 한다. 만약에 여기에 탄소가 들어가 있다면 속불꽃에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환원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자, 겉불꽃에 넣었을 때 산화구리가 생긴다. 맞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틀린 건 뭡니까? 이 과정에서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뭐야? 이 과정에서는요. 이거는 말로는 다 맞거든요. 그쵸? 말에서는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틀렸다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4번이에요. 왜냐면 이 속불꽃에는 탄소 덩어리가 들어있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저 안에는 흑열을 넣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속불꽃에 힘만 고 환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탄소를 넣은 재료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그냥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가 빠져나오고 이 산소를 여기에 있는 불꽃이 탈 때 써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 탄소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탄소가 환원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꽃의 힘으로 환원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질문 없어? 자, 그러면 90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푸시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푸냐면 94페이지까지 풀어서 측정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거리들 요거 환원과 관련된 문제 조금만 더 보시니까 풀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하셔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